48시간 내 무릎 꿇어라. 백악관이 대한민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300% 관세 주한미군 철수. 핵도 못 만드는 나라가 뭘 하겠느냐는 조롱까지 세계는 한국의 항복을 기다렸다. 하지만 72시간 후 무릎 꿇은 것은 미국이었다. 핵이 아닌 AI로, 폭력이 아닌 약속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을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오만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72시간의 침묵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세계에 전합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의 오후 햇살은 유난히 붉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 위에 섰고 그의 손엔 붉은 글씨로 KOREA라 새겨진 차트가 들려 있었다. 20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48시간. 그가 선언한 최후 통첩의 시간이었다. 300% 관세와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각 시행하겠다는 위협이었다. 옆에 선 호킨스 무역특보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핵도 못 만든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조롱이 그의 표정에 새겨져 있었다. CNN은 즉각 자막을 띄웠다. 한국 경제 종말 카운트다운.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고 달러는 폭등했다. 뉴욕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환호했고 폭스뉴스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워싱턴 OECD 본부 15층. 엘리너 그랜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20년 경력의 공급망 분석가인 그녀는 한국의 패배를 확신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나라. 48시간 안에 무릎 꿇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옆자리 동료의 반박이 그녀의 확신에 균열을 냈다. 6.25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민족.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이었다. 엘리너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자리 잡았다. 너무 조용했다.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공포의 침묵이 아니라 계산의 침묵일지도 몰랐다. 그 순간 서울 청와대 지하 위기 상황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 한마디 논평도 없이 수석 비서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AI 자율방위위원회 긴급 소집이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언론 대응은 불필요했다. 말은 행동 뒤에 하는 것이었다. 10분 후 평택용인 세종의 주요 AI 연구소에 붉은 비상등이 켜졌다. 전력 사용량이 순식간에 40% 급증했다. 위성은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11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호킨스가 샴페인을 따랐다. 한국은 이미 항복 문서를 쓰고 있을 것이라는 그의 단어는 참모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던 CIA 요원의 표정은 달랐다.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사용이 60% 증가했고 세종시 정부청사 지하시설에선 비정상적인 냉각 시스템 가동이 감지됐다. 호킨스는 코웃음 쳤다. 항복문서 쓰느라 불 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그 순간 CNN 생중계 화면에 서울시청 앞 전광판이 잡혔다.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떠 있었다. 약속은 지키는 자의 무기다. 서울 전역의 가로등이 일제히 깜빡이며 다시 켜졌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엘리너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전쟁 준비도 아니었다. 이것은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서울 지하 300m AI 방위 시스템 HA-NA 중앙서버실. 박유정 차관이 붉은 타이머를 바라봤다. 72시간. 세상은 한국을 약하다 생각하지만
곧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백악관 이스트룸은 축제 분위기였다. 트럼프가 샴페인 병을 터뜨렸고 참모들은 환호했다. 48시간이라고 했지만 2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폭스뉴스는 긴급 특집을 편성했다. 한국 경제 몰락 카운트다운 -D-47시간. 월가는 한국 관련 주식을 일제히 매도했고 골드만삭스는 한국 신용등급 하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호킨스는 기자들 앞에서 차트를 펼쳤다. 한국은 미국 반도체 장비의 73%를 수입한다. 공급을 끊으면 그들의 공장은 3개월 내 멈춘다. 선택권은 미국에 있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기자석 뒤편 CIA 분석관이 노트북을 들고 급히 달려왔다. 한국의 전력 사용 패턴이 비정상적이었다. 평택 반도체 단지, 용인 AI연구소, 세종시 정부 지하시설. 3곳 모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었다. 호킨스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항복 문서 준비하느라 밤샘 회의 중일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워싱턴 OECD 본부에선 다른 반응이 나왔다. 엘리너 그랜트는 위성 데이터를 세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전력 재배치였다. 평택의 HBM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고 세종 지하시설의 냉각 시스템이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있는 신호였다. 동료가 핵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엘리너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은 NPT 가입국이었다. 핵은 절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서울 세종시 지하 7층. 거대한 서버룸에 수천 개의 LED가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중앙 스크린엔 HA-NA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박유정 차관이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았다. 양자 컴퓨팅 코어 정상 작동. 응답 속도 0.003초. AI 예측 알고리즘은 6,800만 가지 시나리오 학습 완료. 정확도 99.7%.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72시간 후 세상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었다. 한 젊은 연구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다. 핵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박유정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1970년대 독일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물 흘리던 파독 간호사. 그 세대는 도움받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이 세대는 돕는 나라를 만들 차례였다. 핵이 아니라 기술로. 중앙 스크린에 붉은 타이머가 나타났다. AI 방위 시스템 HA-NA 작동까지 71시간 43분. 같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냉소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24시간 침묵하는 한국 항복 임박. 하지만 서울 광화문 전광판은 달랐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다. 준비의 언어다. CNN 스튜디오에서 리사 맥켄지 앵커가 카메라를 응시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이상하리만치 밝았다. 화면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수천 개의 불빛이 깜빡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엘리너는 모니터를 끄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겁먹지 않았다. 그들은 수를 세고 있었다.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그녀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묘한 경외감. 서울 지하에서 타이머는 계속 흘러갔다. 미국이 환호하는 동안 한국은 깨어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작동을 시작했다. 평택의 밤하늘은 미세하게 푸르게 빛났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아직은 48시간 중 24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호킨스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발표를 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은 명백한 항복 신호라는 해석이었다. 따라서 관세 조치를 전면 확대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 품목에 250% 추가 관세 부과.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지만 호킨스의 답변은 단호했다. 한국의 보복 가능성은 없다. 그들은 이미 무릎 꿇었다. 침묵이 곧 항복이었다. 폭스뉴스는 즉각 특집을 편성했다. 침묵하는 한국, 사실상 백기투항. 앵커들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워싱턴 OECD 본부 회의실에선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엘리너가 책상을 탁 쳤다. 호킨스는 틀렸다. 한국은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다.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 증시를 보라. KOSPI는 단 2% 하락했다가 오후에 1.3% 반등했다. 상급자는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엘리너는 다른 차트를 열었다. 미국이 300% 관세를 선언한 나라의 증시가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 게다가 한국국민연금과 주요 기관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다. 엘리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믿고 있었다. 정부에 무언가 계획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같은 시각 서울 명동거리. 한 대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켰다. 삼성전자 매수 버튼을 눌렀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 학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정부가 가만히 당할 리 없다.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믿었다. 이런 장면이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엔 댓글이 폭주했다. 나라 믿고 삼성 매수. 우리 대통령 침묵엔 이유가 있다. 48시간 후에 누가 웃는지 보자.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CIA 국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서를 펼쳤다. 한국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 한국 증시가 안정적이었고 평택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100%를 넘어 보통 생산량의 120% 수준에 도달했다. 호킨스는 비웃었다. 재고 털어서 마지막 발악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CIA 국장은 고개를 저었다. 특이한 점은 HBM 생산 라인이었다. 엔비디아와 AMD 납품용이 아니라 미분류 항목으로 생산 중이었다. 수출 품목에도 내수 품목에도 없는 코드. 즉,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였다. 호킨스가 소리쳤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겠는가? 기껏해야 핸드폰 아니면 TV였다. 엘리너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이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다. 1950년 전쟁의 폐허,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던 나라. 그들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너진 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민족이었다. 그 순간 모니터에 긴급 알람이 떴다. 평택 산업단지 전력 사용량 급증. 새벽 3시였다. 엘리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작동이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켜고 있었다. 서울 지하 7층 HA-NA 중앙 제어실. 박유정이 연구진을 돌아보며 지시했다. 1차 테스트 시작.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다.
수천 개의 점들이 푸른 빛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AI 방위 네트워크 연결 중. 73% 완료. 한 연구원이 숨을 죽이며 보고했다. 작동 중. 양자암호 통신망 정상. AI 예측 엔진 가동 중. 박유정이 타이머를 바라봤다. 시스템 완전 가동까지 47시간 12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의 선택은 침묵이 아니었다. 작동이었다. 평택의 밤하늘이 미세하게 푸르게 빛났다. 인공위성들이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36시간째.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전 9시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 CEO실에서 젠슨 황해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SK 하이닉스에서 공문이 도착했다. HBM3 납품 계약 전면 재검토. 젠슨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태블릿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긴급 공문. 미국 정부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따른 공급 계약 재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채웠다. 비서가 덧붙였다. 애플에도 같은 공문이 갔다. 삼성전자에서. 젠슨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팀 쿡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HBM 없이 AI 칩은 고철 덩어리였다.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68%가 삼성이었다. 배터리는 95%가 한국산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침묵했다. 30분 후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의 책상 위에 긴급 보고서 3장이 놓였다. 엔비디아 주가 12% 폭락. 애플 8% 하락. 테슬라 배터리 공급 문제 발생. 트럼프가 책상을 쳤다. 한국이 감히 미국을 협박하는가. 호킨스는 침착하게 답했다. 이것은 허세였다. 한국은 미국 없이 그 제품을 팔 곳이 없었다. 결국 무릎 꿇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상무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중국이 한국에 접촉했다. 베이징이 삼성과 SK에 긴급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 미국이 사지 않으면 전량 구매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다. 워싱턴 OECD 본부. 엘리너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전율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동료가 물었다. 무슨 전쟁인가? 엘리너가 화면을 확대했다. 공급망 전쟁.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3. 세계 생산량의 95%가 SK 하이닉스였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OLED의 70%를 생산했다. 동료가 대체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엘리너는 고개를 저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HBM3 양산을 2026년에나 시작했다. 일본의 킥시아는 품질이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다. 그녀는 자료를 더 뒤적였다. 그리고 숫자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은 세계 AI 칩 생산의 88%를 책임지고 있었다. HBM뿐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챗GPT도 클로드도 구글 제머나이도 전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다. 동료가 휘파람을 불었다. 한국이 멈추면 인류의 AI가 멈춘다는 의미였다. 엘리너가 중얼거렸다. 이것은 반도체 전쟁이 아니었다. 문명 전쟁이었다. 오후 3시 CNN 긴급 속보. 리사 맥켄지 앵커가 카메라를 응시했다.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다. 화면이 전환되자 평택 공장의 야경이 보였다. 수천 개의 창문에서 쏟아지는 불빛. 24시간 가동 중인 생산 라인. 전문가들은 한국이 침묵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항복이 아니라 재배치였다. 나스닥이 흔들렸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8%, 애플 마이너스 12%, AMD 마이너스 15%.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호킨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답변은 냉혹했다. 시간은 끝났다. 그 순간 서울 지하 제어실. 박유정이 타이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스템 완전 가동까지 23시간 41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심장을 쥐고 있는지.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패닉에 빠졌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백악관의 참모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다. 평택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48시간째. 마침내 한국이 입을 열었다. 오전 10시 청와대 대브리핑룸. 전 세계 2억 3천만 명이 생중계를 지켜봤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든 카메라가 연단을 향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분히 걸어 나왔다. 핸드폰도 원고도 없었다. 그의 첫마디는 간결했다. 48시간 전 미국은 한국에 무릎 꿇으라 했다. 핵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엇을 하겠냐고 조롱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가 팔짱을 꼈다. 호킨스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항복 선언이라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다음 말에 세상이 멈췄다. 한국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는 선언이었다. 워싱턴 OECD 본부에서 엘리너의 손이 떨렸다. NPT. 1975년 대한민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 그 약속을 50년간 지켰다. 핵을 만들 기술이 있어도 만들지 않았다. 약속은 강자의 특권이 아니라 문명의 기초라는 철학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핵 대신 다른 길을 찾았다. 그가 손을 들자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다. 거대한 서버룸. 수천 개의 푸른 LED. 중앙에 떠오르는 홀로그램. HA-NA. AI 평화방위 시스템. 이것이 한국의 답이었다. 영상이 시작됐다. 시뮬레이션이었다. 가상의 핵미사일이 발사되었다. 0.3초 후 HA-NA 시스템이 탐지했다. 0.8초 후 AI가 1만 8천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최적 방어망을 구축했다. 양자암호 통신으로 동맹국들과 즉시 연결되었다. 핵미사일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무력화되었다. 시뮬레이션 소요 시간 0.8초. 핵 위험 무력화 성공률 99.7%. CNN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리사 맥켄지 앵커가 숨을 삼켰다. 이것은 핵 없이 핵을 막는다는 의미였다. 대통령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핵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무기였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희망이 만든 무기였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CIA 국장이 중얼거렸다. 이것이 가능한가? 기술 자문관이 화면을 분석했다. 양자 컴퓨팅과 AI를 결합하면 이론상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를 구현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렸다. 어떻게 한국이 이것을 완성했는가? 엘리너는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10년을 준비했다. 핵 대신 평화를. 서울 청와대 대통령이 마지막 말을 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선택을 강요했다. 무릎 꿇거나 파괴되거나. 하지만 한국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약속을 지키면서도 강해지는 길. 핵이 아니라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길.
스크린에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다. 약속은 약자의 핑계가 아니다. 강자의 자격이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HA-NA 시스템을 UN 평화유지 네트워크에 공개한다. 핵 위협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가에 이 기술을 나눈다는 선언이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트럼프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호킨스는 창백한 얼굴로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 나스닥 실시간 시세. 삼성전자 23%, SK하이닉스 31%, 엔비디아 마이너스 22%, 애플 마이너스 18%. 전 세계 자본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으로. 엘리너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윤리의 선언이었다. 그들은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서울 밤하늘에 수천 대의 드론이 떠올랐다. 푸른 빛으로 한글이 새겨졌다. 평화는 약속하는 자의 무기다.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생중계를 지켜봤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환호가 울려 퍼졌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핵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월가는 혼란에 빠졌다. 백악관은 분노했다.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대통령 연설이 끝난 지 30분 후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옥으로 변했다. 오전 10시 40분 나스닥 마이너스 7%. 서킷 브레이커 1단계 발동. 거래 일시 중단.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다. 15분 후 거래 재개. 폭락은 멈추지 않았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28% 거래 정지. 애플 마이너스 22% 거래 정지. AMD 마이너스 19% 폭락 중. 테슬라 마이너스 15% 하락세 지속. 월가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한국 없이 AI 칩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수조 달러의 포트폴리오가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있었다. 골드만삭스 긴급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 공급망 중단 시 미국 빅테크 예상 손실 3,400억 달러. 숫자는 계속 증가했다. 오후 2시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앞에 상무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적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이 관세 정책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배신이라고 소리쳤지만 상무장관은 침착했다. 배신이 아니라 현실 직시였다. 한국이 멈추면 실리콘밸리가 무너졌다. 미국 경제가 무너졌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호킨스가 책상을 쳤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 물러서면 미국의 권위가 손상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호킨스의 권위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5%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공화당 원내대표와 상원의원 5명이 들어왔다. 상원 긴급회의 결과 전달이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42명 중 38명이 한국 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국은 적이 아니었다. 거울이었다. 그들은 미국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 약속을 지키면서도 강한 나라. 한 의원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여론조사 결과였다. 미국 국민의 67%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18세에서 35세는 81%였다. 호킨스가 비웃었다. 젊은이들이 무엇을 아느냐는 조롱이었다.
하지만 원내대표의 답변은 명확했다. 그들이 미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옳다고 믿었다. 워싱턴 OECD 본부. 엘리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동료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엘리너는 설명했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존중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 대통령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약속은 강자의 자격이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었다. 기술도 자원도 인력도 충분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다. NPT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았다. 엘리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폭력이 아니라 품격. 위협이 아니라 신뢰. 오후 5시 UN 본부 긴급회의. 한국 대표가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HA-NA 시스템을 UN 평화유지 네트워크와 연동한다. 이 기술은 인류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다. 한국은 오늘 역사를 다시 썼다. 핵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독일 대표도 일어섰다. 21세기 첫 핵 없는 초강 대국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이었다. CNN 긴급 속보. 리사 맥켄지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다. 화면이 전환되자 서울 하늘에 수천 대의 드론이 떠 있었다. 푸른 빛으로 영어와 한글이 교차로 새겨졌다. Peace is not weakness. It is wisdom. 평화는 약함이 아니다. 지혜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국은 졌다. 호킨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엘리너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 한국은 미국을 이긴 게 아니었다. 오만을 이겼다. 폭력을 이겼다.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썼던 보고서를 떠올렸다. 한국은 쇼케이스 경제에 불과하다. 그녀는 그 파일을 휴지통에 던졌다. 완전히 틀렸다는 고백이었다. 72시간째. 세상이 변했다. 오전 9시 백악관 로즈가든. 같은 장소. 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다. 손엔 차트가 없었다. 오만함도 사라졌다. 전 세계 3억 명이 생중계를 지켜봤다. 그의 첫마디는 간결했다. 72시간 전 이 자리에서 한국 국민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했다. 침묵. 백악관 기자단이 술렁였다. 그는 틀렸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힘을 과신했고 약속을 경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선언이었다. CNN 스튜디오에서 리사 맥켄지가 눈을 감았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공식 사과하는 것은 1945년 이후 처음이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대형 스크린을 보던 시민 수만 명이 조용히 서 있었다. 환호도 야유도 없었다. 그저 숙연함만이 흘렀다. 한 대학생이 중얼거렸다. 이것이 이긴 것인가? 옆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긴 게 아니라 가르친 것이라는 답이었다. 오후 2시 청와대 백악관 화상회의 한국 대통령이 화면 속 트럼프를 바라봤다.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조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첫째, 일방적 관세 정책의 영구 폐기. 둘째, 주한미군 지휘체계의 전면 재검토. 셋째, 한미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동맹으로 재정립. 백악관 참모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조건이 발표됐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AI 평화동맹 사령부를 서울에 창설한다.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 운영하며 HA-NA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를 지킨다는 제안이었다. 호킨스가 끼어들려 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막았다. 대한민국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답변이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워싱턴 OECD 본부. 엘리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성숙이었다. 미국이 처음으로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배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동료가 의아해했다. 엘리너는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로 간다는 계획이었다. 20년간 한국을 잘못 봤다.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설명이었다. 오후 7시 서울 코엑스. AI 평화동맹 창설 서명식이 열렸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화상, 일본 총리가 동시에 서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했다. 오늘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핵이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평화를 지키는 시대였다. 박유정 차관이 HA-NA 시스템 공동 운영 협정서에 서명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 외신 기자가 소감을 물었다. 박유정이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어머니께 보고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밤 10시 CNN 특집 방송. 리사 맥켄지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읽었다. 72시간 전 세계는 한국의 항복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다. 싸우지도 않았다. 세 번째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화면이 전환되자 서울 밤하늘이 보였다. 수천 대의 드론이 빛으로 글자를 새겼다. We didn't defeat America. We defeated arrogance. 우리는 미국을 이긴 게 아니라 오만을 이겼습니다. 엘리너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엔 새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다. 대한민국 21세기 첫 평화 초강대국.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품격으로 세계를 움직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을 향해. 세계의 시선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었다. 평화는 약속하는 자의 무기였다. 서울 용산 새로 문을 연 AI 평화동맹 사령부.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에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이 섰다. 옥상엔 새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다.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그 아래 새로운 깃발 하나가 더 있었다. 푸른 바탕에 지구와 회로도가 그려진 AI 평화동맹기. 엘리너 그랜트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건물로 들어갔다.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OECD를 사직하고 서울대 초빙 교수가 됐다. 강의 제목은 공급망 안보와 평화의 경제학.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유정 차관이 미소로 맞았다. 엘리너는 6개월 만에 배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다. 127개국이 푸른 점으로 표시돼 있었다. 박유정이 설명했다. HA-NA 시스템 연동 국가가 127개국을 넘었다. 유엔 평화안보이사회에서 정식 승인도 받았다. 엘리너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물었다. 중국은 지난달 가입 신청했고 러시아는 협상 중이었다. 엘리너는 믿기지 않았다. 6개월 전만 해도 세계는 핵 경쟁을 하고 있었다. 박유정이 창밖을 바라봤다. 핵은 두려움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HA-NA는 신뢰의 산물이었다.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안전해지는 시스템이었다. 그 순간 알람이 울렸다.
북한 미사일 발사 감지. 두 사람이 중앙 제어실로 뛰어갔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다. 북한 동해안에서 붉은 점 하나가 움직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고도 50km. 박유정이 침착하게 명령했다. HA-NA 시스템 가동. 0.3초 후 AI가 미사일 궤적을 분석했다. 0.8초 후 18,000가지 시나리오 계산 완료. 1.2초 후 최적 대응 방안 도출. 위협 수준 낮음. 0의 낙하 예정. 요격 불필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엘리너가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즉각 전쟁 위기였을 것이다. 박유정의 답변은 명확했다. 이제는 아니었다. HA-NA는 위협과 실수를 구분했다. 불필요한 전쟁을 막는 시스템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역사 수업이 진행됐다. 교사가 교과서를 펼쳤다. 제7장 2025년 AI 평화혁명. 한 학생이 소리내어 읽었다.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핵 대신 AI로 세계를 지켰다. 이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가 질문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답했다. 핵을 만들지 않아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NPT 약속을 50년간 지키면서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었다. 한 학생이 교과서 사진을 보며 물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우는 노인의 사진이었다. 교사가 설명했다. 6.25 전쟁 때 피난 가셨던 분이었다. 70년 만에 나라가 핵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보신 것이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밤 10시 서울 남산타워. 엘리너와 박유정이 전망대에 서 있었다. 서울 야경이 눈부셨다. 수천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다. 박유정이 물었다. 6개월 전엔 이 불빛들이 꺼질 뻔했다. 엘리너가 답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당신들이 지켰기 때문이라고. 박유정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질문이 이어졌다. 핵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가? 엘리너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평화를 지키는 기술. 하지만 박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답이었다. 그녀가 손을 들자 남산 전망대의 조명이 일제히 푸른빛으로 바뀌었다. 서울 하늘에 수천 대의 드론이 떠올랐다. 빛으로 글자가 새겨졌다. 핵보다 강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다. 기술보다 강한 것은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다. 엘리너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유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류의 미래였다. 두 사람은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6개월 전 72시간의 침묵. 그 침묵이 세상을 바꿨다. 어쩌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1970년대 독일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물 흘리던 파독 간호사들. 베트남 정글에서 땀 흘리던 젊은이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한 시민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무릎 꿇는 대신 일어섰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었고 도움받는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밤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밝습니다. 그 빛 아래서 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진짜 핵 없이 세계를 지켰어요? 그래. 우린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웠단다.
그게 우리의 힘이야. 손자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빛으로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평화는 약속하는 자의 무기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도망치던 그 소년이 이제 손자에게 평화를 물려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핵이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오만이 아니라 품격으로 세계를 움직인 나라. 우리는 미국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바꿨습니다.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만세.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만드는 자긍심입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